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한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최근 무산된 행정통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양시도지사가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정 분권과 인허가권 이양 등을 두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이 결정적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보단 재정 분권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에서 걷어지는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에도 통합 그런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여전히 중앙에서는 이런 것을 틀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포 신도시 수건 사업인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직접 건립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 종합병원 유치가 잇따라 무산된 만큼 충남도가 직접 의료기관을 짓고 수도권 대학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2028년까지 응급의료센터 등을 준공할 계획, 이후 중증 전문 진료센터 착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우선 투자를 해서 어떤 응급시설이라든지 필수 의료시설을 먼저 1차적으로 개원을 하고 2차적으로 기능 등을 더 확장해서 나중에 추후 인구 규모가, 배후 인구가 이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를 갖출 때 종합병원 기능을 다 갖추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견제하지 않으면 어느 한 방향으로 그게 정치든 그게 어떤 경제 정책이든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최소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저희에게 채찍도 주시지만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홍성해산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4월 3일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서산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27일 서산시 대산읍 웅도 모계섬 일원에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웅도는 기존 유두교가 해수 흐름을 저해하면서 갯벌 퇴적과 수산 생물 감소 등 해양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특히 만조시에는 육지와 통행이 단절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는 서산시 해양수산부와 지난 2021년부터 250억 원을 투입해 해수 소통형 연륙교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연륙교는 유두 1교와 유두 2교로 유두 1교는 대산읍에서 모계섬까지, 유두 2교는 모계섬과 웅도를 연결합니다. 청양군이 미지급 우려가 컸던 농어촌 기본소득 1월분을 지급합니다. 청양군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월분 지급 여부를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최근 농식품부가 소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급 지급 결정으로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 1월분과 3월분을 합산해 1인당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후 청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10월 2만 9천여 명에서 지난 9일 기준 3만 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19 구급차 142대를 대상으로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전수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구급대원과 이송 환자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운전석 핸들과 환자용 들것 매트리스, 청진기 등입니다. 연구원은 황색 포도알균과 폐렴 간균 등 병원성 세균 4종의 검출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된 차량에 대해선 정밀 청소 등을 지시하고 지속적인 오염 조사 등을 통해 응급 이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에서 비축기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산에너지 4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화 우려에 빠진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민과 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을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줄여서 잘 극복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홍성군이 다음 달 10% 할인율을 적용한 홍성사랑 상품권 37억 원을 발행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2억 원, 모바일형 상품권은 35억 원이 발행되며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농축협 등에서, 모바일형 상품권은 착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성군의 올해 홍성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4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4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6일 난지 1위 마을회관에서 도비도 난지도 치유특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는 공청회장에서 도비도 난지도 치유특구를 휴양과 문화, 관광과 스포츠 치유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업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정식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유행 예측 감시 사업을 합니다. 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2차례 축사 등에서 모기를 채집해 분류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는 일본 뇌염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일본 뇌염 감염 시 인지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과 함께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6일 시청에서 서산 가야산 수목원 조성사업 증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서산시 관계자, 용역수 행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수목원 운영 계획과 주요 시설물 배치 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가야산 수목원은 운산면 신창리산의 일원에 조성되며 서산시는 141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관리센터와 전시 온실, 사계정원과 숲속 쉼터 등 테마 공간은 오는 2028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26일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청양행복누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335억 원이 투입됐으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평생학습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6개 주요 복지 교육기관이 입주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에선 조리사, 제과 제빵과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입주기관과 협력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개관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산시의 생산 제조 기반을 둔 사업체입니다. 모집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생산 가공식품으로 가격대는 15,000원과 3만 원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서산시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품질 관리, 배송 체계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시에 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마음 배달점 사업 신규 참여업소 20곳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마음 배달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배달 시 정신건강 홍보물을 동봉해 배달해야 합니다. 참여 업소에는 공식 현판 부착과 홍보물 무상 지원,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당진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보건소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료 수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드는 비용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이며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오리, 닭 등 사육농가는 축산업 허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기존 대출 잔액과 지원 한도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설로 전국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수급 불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재고와 납품대기 물량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서천과 아산이 각각 571분과 561분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는 등 전 지역에서 41분 이상의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지역 내 석유화학단지에서 원료를 우선 공급받기로 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공모 없는 입지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는 26일 천안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기간 지연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립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과 공모 방식 철회, 천안 설립화 공식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설립 당위성으로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와의 연계, 단국대 치대 등 인적 자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 완충 저류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해당 시설은 화재와 폭발, 누수 등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서산시는 국내 최초로 임대형 민자 사업인 BTL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며 지난 25일 시청에서 관련 기업들과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8년 말까지 482억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중리 일원의 완충 저류 시설과 차집 맨홀 7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양식김의 탄소 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까지 서천 해역을 중심으로 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고 수치 모델을 개발해 도내 전체 김 양식장의 실질적인 탄소 저감량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이용 탄소 중립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탄소 흡수원 시장 선점과 함께 어민들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홍성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타워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마련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홍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문을 연 홍성 스카이타워.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한눈에 천수만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 조명을 볼 수 있어 개장 이후 34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워 인근 남당항에선 대하와 세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해양 분수공원과 놀이시설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와 남당항의 인기 힘입어 지난해 서부권역에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 관광지 방문객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 766만여 명. 지난 2022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홍성군은 서부 관광벨트에 더해 홍성글로벌 바베큐 축제 등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부해양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서 이제 매년 23년부터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역대 최대 766만 명이 저희 홍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올해 방문회를 운영하는 홍성군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800만 명.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쉼터와 관광안내소, 시설물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익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당항 해양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생태탐방 스카이 브릿지 조성 등 홍성군만의 차별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에 대한 꾸준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보강을 통해 우리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에 도전 중인 홍성군. 방문회를 맞은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다 방문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1일까지 태안군 보건의료원 만성질환자 관리 등록자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군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검사비는 항목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동맥 초음파와 미세 단백뇨, 안과 검사 등 4종의 합병증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방문 보건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